2월 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11 프리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참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가 저런 일이 있었다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아직 그 일이 안 끝났어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참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가지 않으셔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열심히 뭐 좋든 싫든 간에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언론들을 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핑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저 같은 사람도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슈들 콕 집어서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무게 있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매일매일 또 이런 이슈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가끔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갖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의 첫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오신 분들 출석을 못 불렀네요. 우리 작은 천국님, 배상열님, 공주님, 창가에서님, 그리고 김민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까지 저희가 소화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여 보이게 되면 가능한 시간이 허락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그 내용 만나보시죠. 첫 번째 포커스는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자주 가시죠? 스타벅스를 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중산층 넘어서서 사회 특권층 내지는 부유층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서울 경동시장을 갔습니다. 경동시장에 가서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에 한 잔, 이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스타벅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스타벅스를 방문한다. 경동시장 내의 스타벅스가 한 물건당 300원을 시장에 기부를 한다.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저도 받아들이고요. 지역 상생 기금으로 신세계 계열의 스타벅스가 골목 상권을 또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높이 살려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요. 말 실수를 하는 게 비단 이번 일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에 크고 작은 제가 보기엔 막 그렇게 여당 대표로서 엄청나게 큰 실수라고 보여지지 않는 말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작건 크건 말 실수를 했다면 언론이 지적했을 때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걸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실수, 스타벅스가
서민들 오는 곳은 아니지 않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언급하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란 사람은 과연 그 실수를 인정할 것인가?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비대위원장이라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져도 너무 후지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 역시도 제가 오늘 저의 아까운 시간을 브리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공유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당 측은 전혀 단 한 걸음도, 단 1%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목이 정치인의 태도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큰 정치인과 소인배 정치인이 갈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발언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에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것일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사에 달려있는 모든 댓글을 보건대 또 좌파 빨갱이들, 야당 이런 것들이 본질과 맥락은 호도하며 트집 잡지 마라.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의 90%는 저와 같은 생각이고 나머지 10%는 이렇게 가짜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공당의 수석 대변인조차 이번 논평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스타벅스 경동시장점을 찾아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기금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잘라 꼬투리 잡기식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물며 이런 말에 왜곡된 해석까지 덧붙여지면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마치 물어뜯기 좋은 흠집거리 찾기에만 혈안된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한다. 저급한 행태다라고 박정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면 된다. 작은 실수가 큰 실수가 되는 법이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마음의 크기, 철학의 크기가 평가되는 것이다. 댓글을 읽어드릴까요? 자, 스타벅스가 어디 검사들만 가는 곳이냐? 스타벅스가 사회 특권층만 가는 곳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나 맘모스 커피나 가겠습니다. 우리는 맥심이나 먹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하고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하고 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끔 우리 같은 사람도 스타벅스 마시면 안 되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요즘 시장과 마트에서 오이 3개가 6,000원, 5,000원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요즘 사과 4개 얼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실언을 내뱉어 놓고 매번 언론을 지적하거나 국민을 지적하는 이 가짜는 태도, 몇 번을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시니까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시더군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기가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을 맹공하고 있다고
자신감에 불타오르고 계신데 한겨레 신문에서 어떤 기자가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등신 기자, 이런 등신 기자를 등신이라고 했더군요. 예, 한겨레에 모 기사를 쓴 기자를 두고 등신 기자라고 언급했다가 지운 김경률 비대위원, 그래도 조금은 부끄러운 줄 아시나 봅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말실수가 잦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이슈와 모든 의제에 대해서 맞받아치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은 이제 좀 버려야 되는 것 아닐는지 가짜는 제가 조언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포커스. 최은순의 가석방을 검토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오늘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최은수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바도 없고 법무부 또한 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정부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 워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MBC로서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라든지 법무부의 어떤 관계자 인터뷰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진실 공방으로 갑니다마는 법무부의 이런 해명은 차마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 최은순 씨 같은 악질 범죄자로 불리는 사람이 형기 고작 절반 조금 남짓 채웠다고 해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다 채우지 않고 그대로 석방되는 것을 봐야만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MBC의 보도가 오보이길 바라고요. 다만 MBC가 법무부의 반박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반박을 할 기사를 기다리는 바이고, 만약 이것이 실제 가짜뉴스라면 또 한 번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진실 게임이 벌어지게 된 상황까지만 제가 그저 드라이하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은순 씨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해 두시고 항상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적당히 마사지해서 기소가 돼야 될 부분을 기소받지 않고 재판에 넘어간 상황에서 고작 300억 원이 넘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검찰이 그간 봐주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형량밖에 내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장이 죄질이 더럽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법정 구속되자마자 자살하겠다, 법정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석방 검토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 내에 있다면, 또한 그런 움직임이 단 일부분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C의 보도가 오보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요. 마지막 포커스는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과 같은 건 요구하지 말고 제발 수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대통령의 KBS 대담에서 자꾸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과, 필요 충분 조건, 필수적인 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는 그냥 2+1 같은 개념입니다. 두 개에서만 하나 주는 것이죠. 즉, 두 개는 뭐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 발표, 즉 사과, 진심 어린 사과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사실 저에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사과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이고, 사과라는 것은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간 2달여가 기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정부 여당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7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KBS와의 대담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말든 저에겐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늘상 강조해왔던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특검 받아라, 그대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담이든 차후 대통령의 대처든 김건희 여사의 태도든 뭐든 간에 저는 사과는 이미 실기한 부분이고 그저 세트 메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저 부친의 인연을 통해서 명품백을 뿌리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명도 아니고 그저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정도의 입장만 나올 것이고 이걸 계기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 선을 긋고 그 이후에 2월에 있을 독일 국빈 방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아마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구가 범친윤계를 포함한 친윤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당 주류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월 7일에 대담, 2월 8일에 설 명절 인사 그 이후에 김 여사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되진 않을는지 그 정도의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늘 이런 이슈와 의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잡고 해외 순방 같이 가시겠죠 뭐. 저는 큰 기대가 없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뭐랄까 질적으로도 어떤 정책이나 뭐 인권 정책이라든지 국가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이런 거대 담론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연일 언론이 어찌됐든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실제 지도자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루는 주제임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경동시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는데요. 뭐 물론 전 좋은 맥락에서 갖고 좋은 취지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데 물건 사는 것마다 300원씩 이제 상인들에게 기부가 된다는 겁니다. 경동시장 상인회예요. 그래서 어떤 상생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얼핏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보도가 됐고 오늘 뭐 야당에서도 연일 논평 내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잣집 도련님들이 하는 말실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한동훈 씨가 스타벅스에 전혀 안 가거나 거의 안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커피숍을 안 가는 사람인 거죠. 안 가도 되는 사람이죠. 네네네. 그럼 커피는 어디서 마시냐? 예. 뭐 커피 마실 때 많죠. 호텔 커피숍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호텔 커피숍들 아주 비싼 커피숍 같은데 네.
가 보면 예. 뭐 이렇게 문이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밀실처럼 돼 있는 커피숍들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예, 예. 뭐 그렇다고는 듣긴 들었습니다. 네네. 예, 뭐 예. 신라 호텔도 그렇고 예, 예, 곳곳에 예. 문이 막 이렇게 두꺼운 나무 문이 있는 커피숍들이 있다니까 뭐 그런데 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네. 그냥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인 거죠. 예. 날 때부터 그랬고 성장 과정이 그랬고 예. 학교 다닐 때 그랬고 검사가 돼서도 계속 그랬던 거죠. 결혼도 그렇게 했고 예. 지금 사는 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집에 대해서 사실 주목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비싼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 잘 돼 있고 이런 집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죠, 서민과 중산층이. 좀 뭐 글쎄요, 뭐 어디 자기 도와주는 분이 서민과 중산층일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결에 나온 겁니다. 또 예, 하나, 예, 예. 저는 그 이전에 한동훈 씨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예. 이분이 뭐 비꼬기 같은 건 잘해요. 비아냥 조롱 뭐 즉답 이제 같은 거 잘하는데 예, 예, 예. 이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녹취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 예, 예, 예. 전부 비문이에요. 비문이라 하시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벅스 얘기도, 예. 그러니까 여기가 뭐 좋은 의미가 있어서 여기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예, 그냥 예, 예. 그렇죠. 뉘앙스나 그거로는. 그런데 예.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듣고 말하기 훈련이 기초 훈련인데 이 기초 훈련을 잘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로 그 착각하시는 거고 오해이고. 그렇죠. 이를테면 뭐 학교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외워. 예, 예. 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뭔 놈의 교육이 이해를 하지 말고 외우라는 거지? 예. 그래서 학교 교육은 모두 외우는 것이고 네. 외운 건 다 까먹기 마련이에요. 예. 그럼 우등생하고 좀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예, 예, 예. 뭐죠? 우등생하고 다시 뒤쪽에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성적 잘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의 차이. 그거야 뭐 당연히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아니 차이. 그 이해는 다 하네요. 다 외우는 거니까. 다 잘 외우는 사람들. 네. 외운 건 반드시 까먹어요. 근데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 이 차이는 뭐냐면 예. 성적 좋은 사람 언제 까먹냐면 시험 본 다음에 까먹어요. 그렇죠. 그다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까먹거나 시험 보기 전에 까먹고 이런 차이예요. 자꾸 찔리긴 하는데.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론은 다 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교육, 그렇죠? 다른 사물, 지식 정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교육, 예. 남의 말을 듣는 교육, 예. 자기 표현을 하는 교육 이런 걸 받지 못한 거예요. 제도 교육의 맹점이기도 하지만 예. 특히 파락군의 맹점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으로서 이상한 희한한 엘리트로 길러진 거죠. 그리고 주변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예. 부모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뭐 처도 그렇고 처남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 살거든요. 예. 어떤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예.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저 가난한 사람 게으르다로는 무슨 게으르냐고 차차 타고 가보라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예. 그래서 버스 넘버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사람이 당의 대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나오는 말들이 다 엉뚱하고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깬죽거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 말고 내용 있는 얘기는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사람을 보듬는 얘기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와, 근데 국장님 언제 이렇게 그 어떤 뭐 꼭 저희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깊은 아니 골찰이 있으셨는지 아니 고찰이 몰라. 아니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딱 보면 그게 보이시는구나. 딱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죠. 그 사람 계급이 보이죠. 예? 예. 그 다 사람 맞는 그 사람의 말씀이에요, 가족이 사실. 보이죠. 예, 예. 그리고 이 소년등과 있잖아요. 예, 예. 소년등과가 뭐냐면 영감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검사들 보고 영감님이라고 판사들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예.
예를 들어서 50대 경찰관이 예. 20대 검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 영감님 그래요. 예, 예. 이걸 몸으로 느낀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20대 그렇게 네, 느끼죠. 그럼 정말 사람 교육이 돼.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예. 제가 법률적으로 그냥 수사를 지휘할 뿐이에요. 선생님이 윗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몸에 배요.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어떤 국회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활동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와서 뭐 좋은 얘기들 하고 잘 모실 거 아닙니까? 예. 어떤 행정부처, 중앙행정부처 국장이 자기한테 막 브리핑을 하더래요. 예. 딱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나? 하는 느낌이. 근데 그게 예. 자,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정하게 사회적 성취가 있고 또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시장 돌아다녀야 되고 뭐 막걸리 한 잔 주면 다 받아 마셔야 되고 컵에 고춧가루 묻어 있어도 닦지 않고 그냥 마셔야 돼요. 예. 이러면서 관문이 있는데 검사는 뭐예요? 시험만 통과하면 예. 그걸 비슷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더 농도 짙게 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일까라고 물건 살 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목이 스타벅스에 있죠.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이마트가 계열인지. 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해는 저쪽 그 윗동네 사람으로서 갖는 이해 정도만 있을 뿐이지. 예. 이게 전국의 지점이 얼마나 되는지 뭐 예. 하여튼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예. 몰라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도 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달리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도 없고 다 공감하면서 들어가지고 달리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비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그 던킨 도너츠 커피를 들고 출근했다가 화제가 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뭐 일각에서는 출근길에 던킨 매장 자체가 없는데 저거 어디서 무슨 뭐 홍보용으로 받아온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던킨 도너츠 커피나 스타벅스 커피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던킨도 마찬가지로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아니 던킨도 문제가 던킨이 어디 겁니까? SPC 거예요. SPC 거예요. 예. 선제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 예. 사람이 제빵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못된 경영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 예. 그냥 누군가 비서가 네. 저 기자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런 거 하나 드세요. 예. 이런 연출에 그래야 되나 보다 이거고 공항 갈 때 예. 뭐 책 들고 나서고 그랬잖아요. 빨간 책이었죠. 네. 네. 마키아벨리였고. 아니요. 다른 거였죠. 저 뭡니까 역사였죠. 필로폰네소스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사였나요? 예. 전쟁사였어요. 예. 이게 천병희 선생 번역인데 예.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 표지를 벗겨내면 빨간색이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영어로인가 라틴어로인가 써 있어가지고 약간 원서처럼 보이는 그런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그분 그 역사 안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필로폰네소 전쟁사 안 네. 읽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예. 그걸 번역한 선생이 천병희 선생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옛날에 동백리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윤희상 선생 뭐 이런 분들 연루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학문적으로는 천착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만든 정말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번역한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예.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알면 들게 안 되잖아요. 좀 깨름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원서처럼 보여서. 슬퍼요. 네. 원래 책이 안 읽는 애들이 미팅할 때 꼭 책 들고 나가고 이런 거. 저 우창희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진지하게도 해주시지만 그 진지한 가운데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어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늘 즐겁습니다. 이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의 말, 행동으로 무엇을 엿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오 국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11 안 오셨던 그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재판이 있었고요. 무수히 많은 무죄가 나왔고 네. 그 무수히 많이 기소됐던 혐의들이 다 이제 아무튼 무혐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3차장실, 한동훈 검사가 기소했던 내용들이 무죄가 되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럼 뭐야? 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간 구속도 되고 수사받았던 거야? 라고 했던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일일이 언급할 사건이 너무 많은데요. 뭐 양승태 47대 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 장용진 기자한테 2심 패소한 거, 뭐 사법농단 건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 어제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삼성전자 이재용 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 그간 수사기관에 있는 검사들이나 뭐 경찰들뿐만 아니라 혐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재판에 넘어가는 과정까지 아무튼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다 윤석열 정부나 이 검사들에게 유리한 재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할 때 도매급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47가지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저인망식인가요? 이렇게 금으로 쫙 펴놓고 그냥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해요. 47가지를 적어놓으면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건 발견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영전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상대는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국 이재명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양승태나 이재용도 그런 희생양이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가지수가 많은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30여 가지거든요. 이렇게 어떤 저인망식으로 훑는 방식,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런 수사 행태가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주목해야 될 게 양승태 또는 이재용 이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장을 지냈으니 판사들은 다 자기 부하 직원일 테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너무 쉬울 거고 그 이전에 자기가 법률적 지식이 꽤 축적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재판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을 잘 끌어가는 거죠. 이재용 씨는 뭐 법률적 지식이 축적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겼다는 거죠.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재판받는 사람들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고통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국회의원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 지경이다. 거짓말이나 보탬이 없이. 실제로 그래요. 뭐 조금 그래도 법원에서 신경 써줄 만한 사람을 선임하려면 이 사람은 몸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들은 뭐 예금에 몇십억씩 있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하나 진행되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기둥뿌리 뽑아야 돼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원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 재간도 없으니까 그냥 재판에서 홀대받고 판사가 시간 없고 시계 자꾸 보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됐는데 왜 말이 이렇게 많냐. 말 계속 하려면 서면으로 써내라. 서면 써내면 보지도 않고 버릴 거면서 이런 재판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대접받는 재판을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럼 헌법 11조에서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은 무너지고 있는 거다. 검찰이 사유화되는 측면 하나.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특수검사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것이 겹쳐져서 보이는 게 양승태 전부 무죄, 이재용 전무 무죄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언론들이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유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는데 뭐 기소 과정에서 뭐 증거가 불충분했던지 아니면 기소를 엉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저인망식으로 훑어서 뭐 하나라도 걸려봐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무죄가 지금의 마치 유능하다고 포장됐던
검사 나으리들이 이제 집권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유능했던 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상대를 같고요. 괴롭히는 데만 유능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나오면 사실 말해야 돼요. 제 말이 그 책임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뭐 1심 판결이니까 지켜보시죠. 뭐 그 정도거나 뭐 유체 이탈로 뭐 네. 글로벌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기소해 놓고요. 한 전직 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엉터리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는 예.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특히 고위공직자는 예. 책임지는 자리이거든요. 예. 근데 책임지는 자리라는 공직이 누리는 자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로 변질된 거예요. 예. 그건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후퇴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예. 후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 재판이 바로 그 고발 사주건인데요. 네.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근데 검찰 내부로 가보면 사실 뭐 예전에 불렀던 범정이라든지 그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그 위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언론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그 당시 야당에다 갖다 바친 다음에 야 이대로 고발을 해달라라는 이 짓거리를 왜 했겠느냐. 검찰총장의 지시 없으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0이죠. 0이죠, 0. 네, 그러면은 0이죠. 이거는 관련자라고 따지면은 상부 개입 여부는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한 사안 아닐까요? 그럼요. 근데 왜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걸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묵묵부답이고 어떤 범죄자는 묵비권이 있어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걸 뭐 추궁할 이유는 없는 거고 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면 소추가 안 형사소추를 되니까. 당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검찰이죠.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전혀. 네. 비슷하게라도. 네네네. 아니 예를 들어 법무부에 검찰국장이라고 있어요. 예. 검찰 인사를 실무적으로 주관합니다. 예. 그럼 그 사람 누구겠어요?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 되겠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국장에 있던 사람은 검찰 인사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다 하는 하는 거죠. 거죠.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힘의 원천 윤석열 대통령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국장의 인사라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뭐냐면 위계가 아주 정확하거든요. 예. 인사 잘하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총장의 뜻과 다른 거를 자기가 해요. 그것도 매우 정치적인 예. 아주 예민한 사건을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검사 했다가 한 1, 2년 사이에 뭐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런 책 쓰고 가요. 아니 그 뭐 누구 기억나시는 사람 예, 있죠? 예, 예, 오래 예.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그 조직에. 아. 인사 땡기고 이런 문화, 예. 상명하복, 그다음에 검사 동일체 예. 이런데 적응 못해요. 예. 적응하는 사람들이 예. 검사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손준성 씨가 나중에 검사장이 되지 않은 직후에 예. 검사장 직전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조직 안에서 융화를 잘하는 거예요. 윗사람 눈치 잘 보고 시키는 거 잘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의 지시를 이행했던 것뿐이죠. 예. 이게 이제 정황상 예를 들면 검찰 자체의 감찰에서도 무혐의인 것이고 심지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넘어갔으나 이번 정권에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승진을 해서 검사장이 된 게 손준성 검사이니까 뭐 물론 국회에 의해서 저기 탄핵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직무정지인 상태입니다만 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거야말로 특검하면 무조건 유죄 받는 거고요. 특검 아니라 정권만 바뀌면 검사들이 또 다른 얼굴로
그렇죠. 원래 민주적인 척, 원래 예. 인권 친화적인 척 하거든요. 예. 그럼 그 검사 그룹들이 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악순환인 거죠. 지금 정권에서 어쨌든 승진이 필요한 검사들은 실세가 어쨌든 대통령이라서 함구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이 사건이 또 다른 검사들로 하여금 특검을 통해서든 뭐 검찰로 인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또 정치화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승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이라는 것의 힘이 전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기반이 서울인 사람을 예. 뭐 대구나 예. 뭐 광주에 보내놓으면 힘들죠. 그런데 대구나 예. 광주는 KTX도 있고요.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대도시에서 극장도 있어요. 강원도나 이런 데로 아니 강원도도 아니 교통 험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예. 좀 상상 외로 가기 어려운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 보내놓으면 예. 좀 박탈감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런 데서 한 1, 2년 동안 썩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 되죠? 초조해지죠. 예. 또 그런 동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니 그리고 맞벌이인데 뭐 부인은 서울에 직장이 있고 자기는 경북 의성에 가 있고 예. 뭐 전남 나주에 가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가정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부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자기 생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면. 예. 그래서 다들 바짝 엎드려 있는 거죠. 누구보다 검사들이 잘 알죠. 사석에서 물어보면 웃죠. 이게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는 그 내용이 좀 웃겼던 게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고발장은 넘겨줬으나 고발이 실제 되지 않았다라는 사유 자체가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검찰이 이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발을 담가버린 이건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인데 그 대목이 이제 실제 고발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제 무죄가 나왔다라는 대목에서 좀 의아했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예. 기소한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 안 한 건 판단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밥상을 누가 차리냐면 검사가 차려요. 예. 그중에 판사는 주워 먹는 거예요. 차려놓은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밥상을 반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가끔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야, 왜 국이 없어?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물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만 재판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기소한 걸 가지고 재판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해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제 갑자기 떠오른 게 이제 최은순 씨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그 해당 검사한테 아니 이제 잔고증명서 위조 뭐 아무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걸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이제 여러 사건을 들어보고 재판장이 실제 그 최은순 담당하는 그 검사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목은 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즉 왜 국은 없냐? 이반 찬반이냐라고 재판장이 물어볼 정도면 검찰 차원에서 마사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너무 심하게 티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도도 없고 그래서 검사들의 국정농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진행됐다는 거죠. 늘 검찰은 그래 왔군요. 뭐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좀 낯짝 엎드려 있는 경향을 보이긴 해요. 김영삼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세 보였거든요. 하나회 척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뭐 군부가 힘이 셌으니까 그럴 때 뭐 검찰 바싹 엎드려 있고 김대중 정권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니까 또 바싹 엎드려 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안 그랬네요. 검사들이 뭐 그렇죠. 검사들과의 대화하면서 이제 대거리를 했으니까요.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고 고졸인 거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고 조롱하는 정도였으니까 정권에 따라 좀 다르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정권 초기에 검찰이 굉장히 바짝 엎드려 있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요거는 짧게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대통령이 사면하는 사람 중에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게 김관진 씨와 김기춘 뭐 사면 검토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면 남발 요소들이 좀 보여서 그런 거 지적하는 언론들도 많은 것 같아서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사면해야 된다면 정말 필요한 건 생계형 사면 같은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범죄를 저지른 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정말 장발장 같은 범죄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서민들도 있고 서민 중산층들 중에도 있고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 위법하게 된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정말 나쁜 범죄인데 갑자기 뭐 망해버렸거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걸 빼돌려가지고 뭐 아파트 샀다거나 가족을 줬다거나 하면 응징해야 되지만 자기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 중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면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주게 되면 100만 명 단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 해주면 정말 박수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새 출발하세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그게 아니라 핀셋으로 골라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 사면을 하죠. 거기에다가 야당 사람들을 좀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김기춘, 조윤선, 김관진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하는 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뭐 이번 사면만 사실 논란이 됐던 건 아니어서 더 그 이상을 짚지는 않겠지만 사면권의 남용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항상 방송 시간이 한 3, 4분 오바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